610번입니다. 어느 학교 3학년 학생의 A 과목 시험 점수는 평균 M, 표준 편차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죠. 자, 그러면 A 과목 시험 점수를 확률 변수 A로 둘게요. 자, 그러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M, 표준 편차는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자, B 과목 시험 점수는 평균이 n 플러스 3,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확률 변수 B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n 플러스 3이고 표준 편차는 똑같이 어떻게 된다? 바로 시그마가 되니까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 두 확률 변수는요, 바로 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 바로 표준 편차가 똑같기 때문에 바로 이 평균만 차이가 나죠. 즉, 이 B라는 바로 이 정규 분포 곡선은 A의 정규 분포 곡선보다 바로 이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이럴 때 이 학교 3학년 학생 중에서 A 과목 시험 점수가 80점 이상인 학생의 비율은 9%가 되고요. B 과목 시험 점수가 80점 이상인 학생의 비율은 15%가 된다고 할 때 평균과 표준 편차의 그 합을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앞 시간에 풀었던 바로 607번 문제와 흡사한 문제입니다. 바로 Z의 의미만 알면 바로 지금 M과 시그마를 구해야 되니까 식을 두 개만 세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이 A 점수에 관한 거, A 과목 시험 점수에 관한 걸 먼저 생각해 보면 80점 이상인 학생의 비율이 9%라고 했죠. 그러면 평균이 여기 평균이 M일 때 바로 80점이 바로 확률 변수가 되니까 80점이 어디에 한 이 정도에 존재하면 되겠죠. 그때 이 확률이 얼마가 된다? 바로 9%니까 9%면 바로 0.09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애가 0.09면 이 부분, 저 평균에서 80점까지는 바로 0.41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이해되나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으로 그려본다면 동일하게 이 확률이 0.09이기 위해서 M에서 80까지의 확률이 0.41이 되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Z값이 얼마가 된다? 1.34가 되는 거죠. 즉,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는 Z값이 1.34일 때 그 1.34의 이상의 확률이 얼마가 되니까 0.09가 되어야 되고 0과 1.34까지는 바로 얼마이라는 거죠? 0.41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 확률 변수, 이 A가 되겠죠. 확률 변수 A에 해당하는 이 80점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80점을 표준화 작업을 시켜버리면 얼마가 되니까 바로 1.34가 된다는 것은 평균 M에다가 표준 편차의 몇 배? 1.34배를 한 것이 바로 80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정식적으로 뭘 표준화 작업을 해도 되나? 바로 이 Z의 의미가 바로 시그마의 개수라는 것만 알면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B 과목의 시험 정도인데요. 마찬가지로 80점 이상인 학생의 비율이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면 여기가 80점일 때 이 80점 이상인 평균이 바로 15%니까 0.15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평균이 M이 아니라 M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바로 얼마가 되어야 된다? 바로 0.35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렸더라도 지금 여기에 바로 이 0에서 1.04까지의 바로 확률이 0.34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무엇일 때? 1.4, 1.04일 때, 1.04일 때 이 부분의 확률이 0.35니까 1.04보다 큰 이 부분의 확률이 바로 0.15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80점을 바로 무엇을 했을 때, 바로 표준화 작업을 했을 때 1.04가 된다는 것은 이 80점을 누구로부터, 평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시그마의 몇 배, 바로 1.04배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1.04 시그마를 더해줌으로써 80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 두 개의 바로 방정식을 연립 처리해줘서 m과 시그마를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3을 살짝 이하하면요, 77이 되고요. 여기에 m 플러스 1.04 시그마가 되겠네요. 이 두 식을 변변 빼주면 m이 소거되죠. 그러면 80에서 77을 빼면 3이 되고요. 1.34에서 1.04를 빼면 0.3이 되니까 0.3 시그마가 3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시그마의 값은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평균을 찾기 위해서 10을 대입하면 되니까 80은 m 플러스 바로 13.4가 되고 13.4를 이하하면 평균 m은 80에서 13.4를 뺀 값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66.6이 되겠죠. 맞나요? 66.6이 바로 평균 m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m과 시그마를 더하라고 했네요. m은 66.6이고요. 시그마가 얼마가 되죠? 10이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최종 정답은 76.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앞 시간에 풀었던 607번 문제와 똑같은 동일한 문제가 되니까 두 문제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표준화 작업을 해도 되지만 선생님은 바로 Z의 의미가 바로 우리 시그마의 계수라는 것을 이용하여 연립 방정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처리해 보았습니다. 아시겠나요? 611번입니다. 자, A 회사와 B 회사에서는 길이만 다른 호수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A 회사에서 생산한 호수의 길이는 다음과 같은 정규분포, B 회사에서 생산한 호수의 길이는 다음과 같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면서 호수의 길이가 T 미만이면 A 회사에서 생산한 호수로 판단하고 이상일 때는 D 이상일 때는 B 회사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A 회사에서 생산한 호수를 A 회사에서 생산한 호수로 판단하는 확률, 즉 A에서 생산한 호수의 바로 그 길이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고요. B 회사에서 생산한 호수의 길이를 확률 변수 Y로 판단한다면 바로 이 A 회사에서 생산한 호수의 길이가 T 미만이면 T로 미만이면 바로 A 회사로 판단하고 T 이상, 즉 확률 변수 Y가 T 이상이면 바로 B 회사로 판단을 한다고 했죠. 자, 그 확률이 뭐한다? 같아지는 실수 T의 값을 구하라. 즉, 이 값을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확률 변수가 다르니까 바로 표준화 작업을 하면 되겠죠. T에서 바로 12를 뺀 다음 바로 0.5로 나누어 주면 되겠네요. 이 확률과
표준화 작업을 했을 때, 자, B 회사는 평균이 15니까 15를 빼고 무엇? 표준편차 0.7로 나누었을 때 이 확률이 뭐 하면 되겠다? 같아지면 된다는 거죠. 자, 연소 확률 밀도 함수에서, 연소 확률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에서 확률을 구할 때는 등호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했죠. 등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작고 이것보다 큰 게 확률이 같으려면 하나는 0보다 작은 쪽, 하나는 절대값이 같으면서 0보다 큰 쪽에 존재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0.5분의 제값이 t-10이라면 자, 이곳이 바로 0.7분의 바로 t-15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물론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즉,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같으니까 이 z값 두 개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죠. 그 말은 이 두 개의 무엇이 평균이 얼마가 되면 되겠다? 바로 0이 되면 된다는 거죠. 즉, 이 두 개의 값과 가운데에 있는 0하고의 바로 이 세 수의 관계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식을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한쪽이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는 이퀄이 는 부호 반대가 되어서 서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양변을 몇 배? 바로 분모 분자에 각각 분모와 분모에 10배를 해주면 5와 7로 바꾸면 되고 대각선의 곱은 같으니까 7t-84는 바로 마이너스 5t 플러스 75가 되겠죠. 따라서 이항하면 12t가 되고요. 이항하면 84를 더하면 되니까 바로 159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양변을 12로 나누면 되니까 12분의 159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바로 뭐 약분을 안 해도 약분이 더 이상 되지 않죠. 약분이 됩니까? 3으로 됩니다. 약분을 3으로 하면 3, 4, 12. 맞죠? 자, 3, 4, 12에 3, 55죠. 3, 55에 3이 되니까 53이 되어서 바로 T값은 얼마가 된다? 4분의 5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소수로 고친다면 바로 4일은 4, 4, 3, 12에 4, 2, 8, 4, 5, 20이 되어서 13.25m라고도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4분의 53도 답이고요. 13.25도 바로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12번입니다. 두 주사위 A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B라고 하면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겠죠. 좌표평면에서 이 원이 제4사분면을 지나는 사건을 E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은요, 중심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완전제곱식을 0으로 만드는 X값, 바로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완전제곱식을 0으로 만든 Y값, 바로 얼마가 된다? A가 되어서 마이너스 A, A가 되면서 반지름은 얼마가 된다? B인 바로 원이 되겠습니다. 자, A와 B는 주사위의 눈이잖아요. 그럼 1부터 6까지의 숫자인데, 자, 중심이 마이너스 A, A이므로 A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X좌표는 음수, Y좌표는 양수가 되어서 중심은 바로 2, 4분면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x좌표와 y좌표의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바로 이 중심은 반드시 어디 위에 놓이게 된다? y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이 중심이 놓이게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럴 때 제4사분면을 지나는 사건을 이라고 했습니다. 4사분면 두 주사위 AB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몇 번 반복했다? 162번 반복했다. 바로 시행 횟수가 되겠죠. 시행 횟수. 자, 그때 바로 이 사건이 바로 4사분면을 지나게 되는 그 사건이가 바로 60번 이상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사건 E가 일어날 바로 확률 변수를 우리가 X라고 한다면 이 X는 사건 E가 일어날 바로 횟수가 되는 거죠. 맞나요? 시행 횟수가 162번이고 바로 주사위는 대표적인 독립시행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우리는 이 횟수는 바로 성공할 횟수, 즉 사건 E가 일어날 횟수로 보면 되니까 이항 분포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항 분포를 따르고 시행 횟수가 162가 되니까 바로 한 번 시행했을 때 일어날 확률, 즉 성공할 확률, 즉 제4사분면을 지나갈 확률만 찾아준다면 여기에서 바로 이 x가 무엇? 60 이상일 확률을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사건 E가 일어날 확률을 먼저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원이 중심이 어디에? 바로 y꼴 마이너스 x 위에 존재해야 된다고 했죠. x좌표가 y좌표가 절대값은 같고 부가 반대가 되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심이 이 위에 있는데, 이 사분면 위에 있는데,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사사분면을 지날 수가 없죠. 사삼분면을 지나기 위해서는 그래, 원이 다음과 같이 그려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디를 지나버리면 원점을 지나버려도 어떻게 된다? 바로 사사분면을 지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 사사분면을 지나기 위해서는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점 사이에 이 거리를 구해보면 그 거리가 반지름 B보다 뭐 해야 되겠다?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y 마이너스 x는 자, 기울기가 45도인 직선이니까 자, 중심에서 이 중심에서 바로 x축의 수순에 발을 끌어보면 여기가 좌표가 마이너스 a가 되고 여기는 좌표가 a가 되겠죠.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각각의 길이는 바로 무엇이 되겠다? A가 되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는 무엇이 된다? 1대 1대 루트 2, 바로 루트 2A가 바로 반지름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게 바로 무엇이다? B1대, B1대 바로 무엇이 된다? 이 원점을 지남으로써 바로 사사분면을 지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이 1대 1대 루트 2보다는 더 뭐 해야 된다? 커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야지만 바로 사사분면을 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우리는 바로 양변을 제곱을 해줄 수가 있겠죠. 양수끼리 비교니까 따라서 2a 제곱이 바로 뭐다? b 제곱보다 작은 경우를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항상 선생님이 바로 무엇을 표를 만들어서 생각해 보라고 했죠. 그러면 이쪽에 주사위 눈을 스몰 a, 여기를 스몰 b로 했을 때 a 제곱과 b 제곱을 알아야 되니까 각각을 제곱해 버리면 1과 4와 9와 16과 25와 36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b도 제곱하면 1, 4,
9, 16, 25, 32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먼저 A제곱이 1일 때는 여기가 2가 되니까 B제곱은 바로 무엇이 되면 된다? 2보다 크면 되겠죠. 자, 다시 A제곱이 1이 돼버리면 B제곱은 2보다 큰 숫자에 바로 동그라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맞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치면 되겠죠. 이번에는 a제곱이 얼마다? 4가 돼버리면 여기는 얼마가 된다? 4와 2를 곱하면 8이 되니까 b제곱은 8보다 큰 9부터 시작해서 동그라미를 쳐보면 되겠죠. 되겠나요? 자, 다음에는 a제곱이 3이면 a가 3이면 a제곱이 9가 되니까 9이 18보다 큰 b제곱을 찾아보면 18보다 큰 경우는 바로 이때 두 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a제곱이 16이 돼버리면 16 곱하기 2는 얼마가 되죠? 32가 되겠습니다. 32보다 큰 경우는 바로 여기밖에 없겠네요. 자, 여기가 32가 아니라 36이 되어야 되죠. 자, 그리고 a제곱이 25가 돼버리면 25에다가 2를 곱하면 50인데 b제곱이 50보다 큰 게 존재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6일 때도 a가 6이면 a제곱이 36이면 72보다 커야 되니까 그것도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A가 일어날 경우는 한 가지, 두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가 되겠네요. 자, 다섯 가지, 네 가지, 한 가지 더하면 열 가지니까 전체 12가지가 되어서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36분의 10이 바로 3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한 번 성공할 확률이 한 번 시행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항 분포에 필요한 정보들을 다 찾아 놓았고 그러면 6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할 때 이 x는 바로 이산 확률 변수잖아요. 그러면 이 바로 이항 분포의 확률은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을 가지기 때문에 60 이상이면 60부터 162까지의 확률을 모두 다 더한 것은 바로 불가능하죠. 그럴 때 이 n의 시행 횟수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항 분포는 무슨 분포를 따라간다? 바로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는 것을 배웠죠. 바로 라플라스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x의 무엇과 평균과 x의 분산을 찾아냄으로써 바로 정규 분포 곡선에서 필요한 두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162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자 3과 162가 3, 55에 3, 42가 되어서 평균이 얼마가 되고 5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분산은 NPQ니까 NP는 평균이죠. 거기에다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곱해주면 되니까 3분의 1을 곱하면 3일은 3 바로 3, 8이 24가 되어서 18 곱하기 2, 36이 분산이니까 바로 6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 표준 편차는 바로 6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우리는 정규 분포 형태로 나타냈으니까 바로 x 값을 무엇으로 바로 표준화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60에서 평균 54를 빼면 6이 되고요. 표준 편차 6으로 나누면 1이 되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표준 정규 분포를 그려서 자, 1의 위치가 여기라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할 확률은 1보다 더 큰 확률을 구해야 되죠. 그런데 0에서 1까지의 그 확률과 바로 넓이가 얼마로 주어졌습니까? 0.3413으로 3413으로 주어졌으니까 우리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0.5에서 0.3413을 뭐하면 빼주면 바로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10에서 3을 빼면 7, 9에서 1을 빼면 8, 9에서 4를 빼면 5, 4에서 3을 빼면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바로 x가 6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바로 0.1587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의 관건은 바로 어디겠습니까? 이 바로 원이 제4사분면을 지나기 위해서는 이 중심과 원점까지 거리가 루트 2a가 되기 때문에 바로 원의 반지름이 바로 이 루트 2a보다 더 길어야지만 4사분면을 지날 수 있다는 이 식을 찾아내야지만 바로 한 번 시행했을 때의 사건 이의 확률을 찾음으로써 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꾸어서 바로 우리가 60 이상의 확률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13번입니다. 수직선의 원점에 지금 점 A가 있어요. 이럴 때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4 이하이며 그러면 1이나 2나 3이나 4가 나온다면 이 점 A를 바로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다. 그러면 플러스 1을 하면 되겠죠. 5 이상이면 그러면 5와 6일 때는 이 점 A를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니까 마이너스 1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1, 2, 3, 4가 나올 확률은 6분의 4니까 3분의 2가 되고, 자, 5, 6이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되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 이런 시험을 16,200번 반복하여 이 이동한 점의 위치가 5,700 이하가 될 확률, 즉 무엇이 위치가 5,700 이하, 바로 5,700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구한 값을 바로 K라고 할 때 K에 1000배를 해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16,200번 반복한다는 것이 주사위의 바로 뭐다? 시행 횟수가 되죠. 자, 시행 횟수가 되면 이 4 이하와 5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뭐로 생각한다면 성공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를 무엇으로 실패로 간주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성공을 1, 2, 3, 4가 나오는 것을 성공으로 했을 때 그 성공할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으면 되겠죠. 물어보는 것은 위치의 확률을 물어보지만 이 위치는 횟수와 상관이 없잖아요. 따라서 이 위치를 확률 변수 x로 두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횟수를 바로 확률 변수 x로 두면 그 x는 바로 무슨 분포를 따른다? 바로 이항 분포를 따르겠죠. 자, 그러면 시행 횟수가 16,200이고요. 자, 한 번 시행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3분의 2니까 이 확률 변수 x를 이항분포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위치를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성공한 횟수를 바로 x라고 한다면 실패한 횟수는 바로 뭐가 되겠다? 16,200 마이너스 x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위치를 생각해 보면 현재 위치 바로 원점에서 출발하니까 원점에서 출발하여서 자, 성공을 X번 하면 바로 오른쪽으로 1만큼 바로 진행하니까
x라고 하면 되고요. 반대로 실패하면 마이너스 1만큼, 즉 1만큼 왼쪽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가? 마이너스 16,200 마이너스 x로 표현하면 그 16,200번을 한 후에 현재 이 점의 위치는 어떻게 되겠다? 바로 2x 마이너스 16,200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확률을 어떻게 생각하자? 바로 이 위치 2x-16,200이 바로 무엇보다 5,700보다 작을 확률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항해버리면 2x가 16,200에다가 5,700을 더하면 되니까 16과 2를 더하면 21,900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2로 나누어 버리면 자, 1, 0, 2, 9, 18, 2, 50이 돼서 1950이 되겠죠. 즉, 확률 변수 x가 1950 이하가 될 확률을 우리가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자, 이 x는 바로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1950번 이하를 우리가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주사위는 독립시행의 확률이잖아요. 따라서 0번부터 시작해서 1950번까지 확률을 모두 더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이 바로 이 x가 이항분포를 따르지만 우리는 x가 정규분포로 따른다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바로 라플라스 정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균을 구해보면 16,200에다가 얼마를 3분의 2를 곱하면 약분이 되죠. 3, 55에 3, 4, 20이 되니까 5,400 곱하기 2가 되므로 얼마가 되죠? 바로 1,800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게 바로 평균이 되고요. 되나요? 분산은 1,800에다가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을 확률 3분의 1을 곱하면 3, 3은 9에 3, 6이 18이어서 3,60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60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꾸었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화 작업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50에서 1800을 빼버리면 바로 얼마가 됩니까? 150이 되겠네요. 150을 60으로 나누면 되겠죠. 150을 60으로 나누면 영영이 납분되면서 326, 35, 15가 되어서 2분의 5, 즉 2.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준화 작업을 했으니 자,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렸을 때 자, 2.5 이하의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2.5가 여기 있으니까 2.5 이하의 확률이라는 것은 2.5보다 이 작은 부분, 이 왼쪽 부분에 있는 넓이를 모두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보다 작은 쪽의 넓이는 얼마가 되고요? 0.5, 대칭이니까 0.5고 0과 2.5의 넓이는 0.49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넓이는 바로 확률이니까 0.99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위치가 5,700 이하가 될 확률은 0.994가 되고 이 값이 바로 무슨 값이 된다? K 값이 되니 결론적으로 1000K를 구하는 말은 0.994에서 1000을 곱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994가 이 문제의 바로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꾸어서 바로 처리하는 문제인데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 x는 반드시 횟수죠. 따라서 이 위치 자체를 바로 x로 두고
바로 확률을 구하면 안 되고 위치를 바로 x에 대한 이 횟수를 이용해서 위치를 알아준 다음에 확률을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14번입니다. 50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하여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자, 이 확률을 fn이라고 했을 때, 자, fn이, 자, 다음 식과 같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바로 z값이 주어졌죠. 자, 이항 분포는 이산 확률 분포가 되고, 이 z가 주어졌다는 말은 바로 표준 정규 분포잖아요. 그러면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 바로 라플라스 정리를 이용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 x에 대한 이 확률값을 그냥 이항 분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 분포로 바꾸어서 처리해 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그 n에 대하여 또 다음 식이 성립할 때 이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n이 50보다 큰 자연수이므로 이 n은 100보다 큰 자연수가 되겠죠. 그러면 충분히 n이 크기 때문에 이 이항 분포를 무슨 분포로? 정규 분포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x는 정규 분포를 따를 것이고, 자, 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자, EX는 자, 시행의 수 이행과 자, 성공할 확률을 곱하면 되니까 바로 9분의 2n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여기가 9분의 2n이 되고요. 자,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죠? 바로 MPQ니까 9분의 2n에다가 바로 성공할 확률이 9분의 1이니까 실패할 확률이 9분의 8이 되겠죠. 자, 따라서 얼마가 된다? 자, 9의 제곱분의 바로 16의 n이 되겠습니다. 16은 4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4의 제곱 n으로 나타낸다면 얘가 분산이니까 표준 편차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루트를 씌워야 되겠죠. 그러면 루트 9의 제곱분의 4의 제곱이니까 3분의 2가 되나요? 제곱으로, 아니죠. 제곱으로 처리하니까. 자, 보세요. 9의 제곱분의 4의 제곱 n에 대한 이게 분산이니까 얘를 우리가 전체 제곱으로 표현한다면 9분의 바로 4 루트 n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표준 편차가 9분의 4 루트 n이 되니까 이 수 전체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바로 이항 분포를 무슨 분포로? 바로 정규 분포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확률을 계산해야 되겠죠? 이 확률에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러면 fn은 자, 바로 절대값을 벗겨주면 사이 범위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n분의 4가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절대값을 벗겼으니까 n분의 x 마이너스 9분의 2가 되겠죠. 자, 그거와 n분의 4 사이의 확률을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x에 대한 바로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정규화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이 x에 대해서 누구로? 자, 평균 바로 9분의 2n으로 뺀 다음 표준 편차 얼마로? 9분의 4 루트 n으로 나눈 게 바로 정규화 작업이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 식, 이 식이 바로 정규화 작업으로 하는 바로 채트값인데, 여기가 지금 n분의 x 마이너스 9분의 2가 되어서 어떻습니까? 여기 9분의 2와 비슷하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9분의 2고, 여기는 x인데 여기는 n분의 x예요. 그러면 이 분자만 n으로 묶어내 보세요. n으로 묶어내면
n분의 x의 마이너스 9분의 2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패턴이 여기 있는 패턴과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걸 조금 알면 여러분들 계산할 때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똑같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얘가 바로 Z값이니까 바로 분자의 n배를 해준다는 거죠. 따라서 n배를 하고 이 네모 박스가 되겠습니다. 아니죠. 맞죠. n배를 하고 네모 박스가 이제 분자가 되면 여기 n배를 해줬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여기는 바로 뭐가 된다? 4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바로 9분의 4 루트 n으로 좌변과 중변과 우변을 모두 다 나누어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중변은 무엇으로 이제 바뀐다? Z로 바뀌어지는 거고요. 자, 여기는 4가 약분되니까 루트 n분의 9가 될 것이고 여기와 4를 약분하면 마이너스 루트 n분의 9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바로 무엇이 된다? 확률이 바로 fn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 값은 바로 좌우 대칭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 모두 다 0으로 표현해서 해 놓았으니까 이 fn은 두 배의 0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루트 n분의 9까지의 확률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게 FN인데, 자, 이 FN이 두 배의 바로 확률이 0부터 0.5까지라고 했으니까, 이 FN이 얘니까 두 배의 0부터 루트 n분의 9죠. 그러면 루트 n분의 9가 바로 무엇이다? 0.5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FN과 이 값이 같다는 거죠. FN이 이 자체잖아요. 두 배, 두 배와 두 배가 똑같고 0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가 0.5고 여기가 루트 n분의 9니까 루트 n분의 9가 0.5다. 그러면 루트 n은 바로 0.5분의 9가 되고 얘는 50분의 미안합니다. 5분의 90이 되는 거죠. 분모 분자에 10배를 하면 5분의 90이 되니까 얼마가 된다? 5일은 5에 바로 40이 되니까 58이 40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양변을 제곱하면 18을 제곱하면 되니까 18의 제곱이 324가 되어서 우리는 n의 값은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어보는 것은 m의 값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아래 시계를 보면 F에 n-m이니까 바로 324 m이죠. 이게 바로 누구랑 같다? 두 배의 바로 0부터 누구까지 1까지의 확률의 두 배와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F의 324-M은 자, 어떻게 보면 N자리에 이 N자리에 324-M을 대입한 게 되겠죠. 따라서 FN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이렇게 나타냈으니까 자, 이 식을 표현한다면 두 배의 자, 확률이 0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루트 n분의 9인데 이 n자리에 누가 들어온다? 루트 324 마이너스 m이 들어오면 되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얘와 얘가 같다는 말은 따라서 결론적으로 누가 요 값이 바로 얼마가 되면 된다? 1이 되면 된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 되겠죠. 이 두 개가 서로 같아 버리면 되겠죠. 따라서 이 분수식이 1이 된다는 말은 루트 324 마이너스 m이 바로 뭐가 되면 된다? 9가 되면 되니까
324 마이너스 m은 양변을 제곱하면 81이 되겠죠. 그러므로 m의 값은 324에서 81을 뺀 값이 되니까 324에서 81을 빼면 바로 204, 243이 되겠네요. 4에서 1을 빼면 3이고 12에서 8을 빼면 4가 되니까 바로 12에서 8을 빼면 4가 되니까 바로 뺨의 값은 243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에서 조금 요식을 Z로 바꾸는 데 있어서 조금 숫자가 복잡했지만 조금만 관찰해 보면 이 분자를 n으로 묶어내면 n분의 x 마이너스 9분의 2가 29, 이 값과 똑같기 때문에 바로 양변에 먼저 n배를 한 다음 이 시그마로 나누어 주면 이 바로 확률의 이 표준화 작업했는 값을 조금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챕터 6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에 관한 모든 문제 풀이를 마치고 우리 마지막으로 제 챕터 7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